그림 독학하다 보면 선을 아무리 여러 번 그어도 지저분해 보이고 명암을 넣어도 입체감은 안 살고 분명 보고 그렸는데 결과물은 이상하게 납작해 보이죠? 예를 들어 컵을 하나 그렸는데 위 타원은 계속 찌그러지고 옆 선은 여러 번 덧그려서 울퉁불퉁해지고 손잡이도 점점 두꺼워지면서 형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관찰력이 부족한가? 연필을 좋은 걸로 바꿔야 하나? 명암 넣는 순서를 잘못 배웠나? 일단 선 연습부터 더 해야 되나? 그래서 연필 잡는 법도 찾아보고 선 긋기 연습도 해보고 명암 단계표도 따라하고 유튜브에서 소묘 기초 강의도 계속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소묘 독학은 뭔가를 더 많이 추가한다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초보일수록 안 해야 할 습관을 계속 반복해서 그림이 안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선을 여러 번 겹쳐 그리는 이 습관 하나만 고쳐도 왜 그림이 훨씬 깔끔하고 형태가 더 또렷하게 보이는지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데도 선은 계속 지저분해지고 명암을 넣어도 입체감이 안 살아나고 분명히 보고 그렸는데 결과물은 이상하게 납작하게 그려지는 경우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나 싶은데 계속 반복되면 결국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그리지? 연습을 덜 해서 그런가? 아직 기초가 부족한가?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서 해결하려고 연필을 바꿔보기도 하고 명암 단계표를 따라 해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똑같이 그랬습니다. 서양화 전공으로 계속 공부하면서도 초반에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결하려고 했었고 지금은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작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그림을 보면 거의 같은 지점에서 막히는 걸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건 문제는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방식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림은 기교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념을 덜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보일수록 안 좋은 습관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연습량만 늘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바로 컵 하나를 기준으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컵 위 타원을 잡을 때 한 번에 그리기 어렵다 보니까 짧은 선을 계속 끊어서 이어서 그립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맞는 것 같은데 싶은데 조금만 어긋나도 계속 덧그리면서 수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본인이 지금 더 정확하게 고치고 있다고 느낍니다. 방금 그은 선보다 이게 더 정확해 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거죠. 근데 완성해서 보면 오히려 선이 더 지저분해지고 형태가 더 흐려져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겪는 혼란이에요. 분명히 고치고 있는데 결과는 점점 더 어색해지는 상황. 옆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직선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조금씩 나눠서 그리다 보면 전체 흐름이 끊기고 울퉁불퉁해집니다. 손잡이도 보면 처음보다 더 두꺼워지고 형태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면 본인은 더 정확하게 맞춘 것 같다고 느끼는데 결과물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차이 때문에 대부분은 더 많이 고치고 더 많이 선을 겹쳐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요. 그림이 마치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뿌옇고 힘이 없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같은 컵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흐름을 끊지 않는 방식입니다. 위 타원을 그릴 때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한 번의 움직임으로 형태를 잡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도가 아니라 선이 끊기지 않는 흐름입니다. 조금 어색해 보여도 그 자리에서 다시 덧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수정하면 아까처럼 다시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옆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끊지 않고 한 번에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리면 처음엔 이게 맞나 싶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의 선이 가진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전체 형태로 보면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실력 차이가 아니라 접근 방식 차이입니다. 아까 방식은 계속 고치면서 맞춰가는 방식이었다면
되셨다면 지금 방식은 처음부터 흐름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완벽한 선을 긋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반경을 믿고 그 흐름에 형태를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두 결과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하이라이트 부분부터 그림자 경계까지 하나는 선이 계속 겹쳐져 있어서 전체가 흐릿하고 무겁게 느껴지고 다른 하나는 선은 단순하지만 훨씬 또렷하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번 헷갈립니다. 나는 분명 더 열심히 고쳤는데 왜 더 안 좋아졌지? 이 느낌이 바로 중요한 지점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고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수정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형태가 무너지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리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그림의 생동감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림은 수정 횟수가 아니라 처음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방식이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 불안감을 견디고 선을 한 번에 긋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림은 비로소 전문가의 영역으로 한 발짝 다가서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선을 여러 번 겹쳐 그리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흐름을 잡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바로 연필을 들고 저를 따라해보세요. 연필을 평소보다 2cm 정도 더 길게 잡으세요. 두 번째는 손목 힘을 빼고 어깨를 축으로 삼으세요. 세 번째는 종이 위에 선을 긋기 전 공중에서 궤적을 먼저 그려보세요. 네 번째는 그리고 거침없이 한 번에 그으세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그림은 훨씬 깔끔해지고 형태는 훨씬 또렷해집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예쁘게 그리려 하지 말고 깨끗한 선 하나를 긋는 연습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채널은 아직 많이 작은 채널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도 여러분의 일상에 미술이라는 즐거움을 한 스쿱 떠드리고 싶었다는 제 진심 하나로 시작했거든요. 혼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막막하고 외로울 때가 많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석사 과정까지 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느낀 소중한 팁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뜻한 응원 섞인 클릭 한 번이 제가 밤새 원고를 다듬고 더 좋은 강의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어서 이야기했던 전체를 보는 방법 그리고 비율을 잡는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복잡한 형태도 아주 단순한 뼈대만 알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연필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지금까지 미술 한 스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